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영광고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생긴 프린트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페이지는 수능 15번 주제라서 전쟁에 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국제 정치에서 왜 갈등이 생기는지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갈 거고요. 오늘은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같이 선생님하고 넘겨보도록 할게요. 수능 주제이기 때문에 이 첫 페이지도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나갈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뒤로 넘기다 보면 갈등이라는 주제도 나와 있어서 다음에 같이 나갈 거라는 거 먼저 소개하고, 오늘은 174페이지를 넘어가서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단원의 제목을 먼저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174쪽으로 잠깐 올게요. 제목은요, 바로 평화의 가치와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국가 간의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러한 국제 평화를 위해서 나라 간의 평화가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은 갈퉁,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칸트입니다. 갈퉁은 지금 살아계시고요. 내려와 보면 칸트는 우리가 그 예전에 배웠던 의무론의 그 칸트가 맞습니다. 칸트. 그래서 이번에 칸트부터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칸트는요, 수능 16번 주제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좀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영구 평화론. 자, 영구의 뜻은 영원한이죠. 네,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국제사회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에 관해서 칸트가 이렇게 책으로 지어서 낸 건데, 지금 우리 이 책은 처음 소개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국제연합 있죠. UN. 네. 이러한 조직이 생기기까지, 연합이 생기기까지 어떤 철학적 사고를 마련한 어떤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첫 번째 줄부터 밑줄 그어볼게요. 전쟁의 폭력성과 적대성이라는 나쁜 성질이 있죠. 그래서 전쟁을 싫어합니다. 표시하시고요.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게 된 칸트의 책. 여기 점은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우리 진도 나가서 지난 시간에 표시한 분반도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칸트의 주장은요, 이제 주장이라고 쓰면 되는데, 모든 국가가 바로 평화를 위해서 자유로운 국가들 간에 어떠한 연맹에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외워야 되는 단어 먼저 표시해 볼게요. 칸트는 국가들이 그 지구촌 안에 200개, 100개 이렇게 국가들이 속해 있는데, 어떤 나라를 제외하고가 아니라 모든 국가에 속한 나라들이 바로 평화 유지라는 것을 위해서 다 같이 연맹에 참여해서 가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 주장은 쉽습니다. 연맹에 참여한 이제 국가들의 국민들이 있을 텐데요. 이 국민들은 다 연맹이라는 것에 조직되어서 그 서로 이제 교환을 하고 대화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롭게 살고 있어. 우리 평화롭게 살고 있어. 평화를 추구해. 라고 하는 내용을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요.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국가 지도자라는 존재가 있을 때 시민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쉽게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맹에 가입돼서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선생님이 그 예를 들어볼게요. 국가 지도자, 예전에 이제 절대 군주제, 이런 이제 정치 시스템에서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시민들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이 사람의 그 군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군주가 만약에 전쟁을 원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시민들은 이제 연합에 참여해서, 연맹에 참여해서 다른 나라 국가들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입헌 군주제라든지 민주주의, 이러한 체제를 가진 이제 국가들의 시민이기 때문에 절대 군주제처럼 전쟁이 하고 싶다, 다른 나라 쳐들어가고 싶다, 이런 이제 약탈전, 침략전 이런 것들을 쉽게 일으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연맹은요, 그렇다고 해서 옆에다가 필기 한번 해볼게요. 전 세계 국가가 단일한 하나의 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칸트한테서 오답.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뭐 하나로 뭐 통일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전부 다 X. 네, 그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는요, 지금 1번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주장들을 전부 다 선지로 바꿔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환대권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옆에다가 써볼까요? 티켓. 네, 그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세계의 시민인데요. 어떠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그 다음에 그냥 피부색이 어떻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냥 그 이유만으로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을 이제 서로 반겨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외워야 될 단어이고요. 오른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환대권. 네, 요즘에 중요하니까 표시 한번 해보자. 네, 어떤 이방인이 다른 나라의 영토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이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것을 이제 권리로 주장하는 건데요. 옆에다가 써보면 이제 어떤 이방인이 다른 국가에 도착해서 막 테러를 하거나 뭐 공격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해도 할 말이 없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뭐 피부색이 어떻다는 이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 국가, 내가 싫어하는 국가의 국민이야, 이러한 이유로 그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환대권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나오면 이제 영구평화론에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개념 플러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의 이제 여러분 영구평화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책은 조그맣고 얇은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 주옥 같아서 그 조항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뭐 구성은요, 확정 조항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비 조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보충 조항이라는 것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확정 조항과 예비 조항이 이제 선지로 바뀌기 때문에 이 내용을 더 먼저 학습하면 돼요. 먼저 확정 조항이 3가지라고 하는 것과 예비 조항이 6가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조항은 3가지, 예비 조항은 6가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 3가지, 6가지를 다 암기하고 있지만 문장의 형태로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꼭 알아야 되는 단어 위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확정 조항은 여러분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로 끝나는 이제 문장입니다. 표시해볼까? 네. 다른 강렬한 색으로 선생님이. 네. 먼저 확정 조항은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문장으로 끝나는, 반드시 국제 평화를 위해서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확정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 조항은요,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볼까? 예비 조항은 뭐뭐 하면 안 된다, 예비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국가 그리고 국제 정치의 평화를 해치게 되는 거야. 그런 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 바로 예비 조항이라고 부르게 돼요. 먼저 확정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첫 번째 거 모든 국가야. 그 세계에 존재하는 지구촌의 몇몇 국가가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국가가 전부 다 정치체제가 정해져 있는데요. 정치체제가 바로 무엇이어야 되냐면 공화정체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까 썼던 뭐 절대 군주제라던가 아니면 왕이 지배하는 거, 이런 거 안 되고요. 법에 의한 통치,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체제를 갖춘 공화정체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공화정의 뜻은 이런 건데, 그 자유로운 시민들이 국가에 살고 있는데 그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그 법은 누가 세운 거냐면 뭐 하늘이 세우거나 어떤 군주가 세운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입법한, 우리가 법을 세운 그 국가에서 그 법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시민. 이걸 공화정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이제 국제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국내법의 규칙이고요. 두 번째는 국제법. 이건 나라와 나라 간의 규칙인데, 그때의 법은 자유로운 국가들, 네, 아까 얘기했죠. 입헌 군주제 속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국가들은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된다 라고 해서 어떤 연맹,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내용이 두 번째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통일 국가라든지 단일한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계 시민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개인에 관련된 건데 그려볼게요. 확정조항에서 말하는 세 번째 조항은 시민이니까 바로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에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환대권, 아까 얘기했던 여기 위에 3번에 나와 있던 그 환대권의 그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같은 색으로 표시하면 바로 확정조항에 나와 있네요. 환대권에 대해서. 세계시민법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의 법은 보편적인 우호 조건, 그러니까 서로를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우호니까 네, 좋게 우호적으로 대한다라는 말 알죠? 네, 그 조건들에 국한돼서 환대, 서로 잘 대해줘야 된다. 그 적대적으로 대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확정조항 세 번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칸트는 다른 나라 세계 여행을 많이 안 해보고 뭐 나가보지도 않았다고 해요. 동네에 독일에서만 살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세계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좀 대단하죠. 밑으로 내려와서 예비조항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비조항은 되게 쉬워서 선생님이 빨리빨리 또 외워야 되는 단어 표시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아까 그 단어를 먼저 표시해주고 가자. 첫 번째 1번은 이제 모든 국가가 시민적 정치체제가 공화정이어야 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국제법은요.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방체제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계시민, 개인들의 법은요. 보편적인 우호, 서로 그러니까 환대해주면서 우호적으로 잘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 세 가지 차원의 이제 확정 조항이었고요. 예비 조항은 다른 색으로 선생님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내려와서 자 먼저 뭐뭐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끝나는 거 우리 기억나시죠? 여기다 표시했었던 안 된다. 네. 예비 조항이니까 그런 건데요. 1번부터 보자. 장차 전쟁에 화근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 알죠? 평화조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평화조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맺을 때는 전쟁 언젠가 할 수도 있는 그런 암암리에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평화조약에 관련된 내용 하나 외우시고요. 2번은 어떠한 독립국가도 얘들아 상속을 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증여에 의해서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칸트가 인간을 중심주의였던 거 기억나시죠? 인간 중심주의여서 무엇보다 인간을 되게 중시하는 인간의 이성, 그리고 그 이유는 인간만이 도덕을 가졌기 때문인데 칸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라는 거는 이러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바로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그 국가를 상속하거나 교환하거나 매매, 증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상비군은요.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완전히 폐지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군대를 항상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비군은 이제 그 우리나라처럼 언젠가 전쟁을 바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이렇게 출동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상비군은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4번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해서 국채를 발행하면 안 된대요. 이유는 뭔지 알아?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될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거든. 원래 이제 경제적인 것에서부터 그런 이제 원인 같은 걸 돌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4번은 국채를 발행하면 안 된다. 5번째는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네, 이거 표시하고 중요한 표시 한번 해볼게. 자, 네. 어떠한 국가도 전부 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주어가 있는데 다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제 어떤 인간에게 이성이 있어서 이제 그 이성에 의해 살아가듯이 국가도 이러한 존재로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나라 국가가 이제 안 좋은 일이 뭐 내전이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폭력으로 간섭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아? 누가 지금 공격하고 있어? 이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폭력으로 더 큰 힘으로 제압해 줄게. 이런 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던 여기 맨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 선생님이 모든 국가는 이제 칸트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하면서 그 윗줄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칸트라고 써 있으면서 전쟁 싫어한다. 표시한 거 아마 보일 거예요. 그거랑 같이 여기 나와 있는 5번을 연결해 놓으시면 됩니다. 6번으로 내려와서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를 하면 안 된대요. 하면 안 된다. 똑같이 나와 있죠? 네, 표시해 볼까? 암살자를 고용하거나 독살자를 고용하거나 그러니까 몰래 가서 국가 지도자를 죽이는 적대 행위 안 된다. 항복했던 조약이 있을 텐데 뭐 그거는 이제 국제 관계에서 서약을 하고 이런 거겠죠. 그런 거를 막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든지 적국에서의 전쟁을 하고 있는 반대 국가에서의 반역을 선동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 된다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선생님 뒤에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 1번 전쟁이 화근이 될 수 있는 평화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 됐죠? 두 번째는 독립국가는 상속 교환 매매를 해서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상비군은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하면 안 된다. 네 번째, 국가 간의 분쟁과 관련해서 국채를 발행하면 안 된다.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어떠한 국가도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나중에 평화를 깨는 신뢰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틀림없는 이런 거. 적대 행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했던 조약을 내가 파기한다든지 적국에 가서 반역을 선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1번부터 2번 그리고 3번 개념 플러스에 있는 제목 확정 조항은 3가지이다. 예비 조항 6가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있죠.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선지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암기 전쟁이고요. 정말 그 영구 평화론이 중요하게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아마 진짜 잘 학습해 놓으면 큰 도움이 될 단원이에요. 여기 끝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 밑으로 내려오면 여러분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에서 국제 연합이 있다.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활동들이 있다. 이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세계화에 대한 관점, 세계화 이런 거는 우리 1학년 때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는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캡처를 해서 필기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자, 오늘 이번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